청일전쟁과 갑오동학혁명, 동학혁명과 동학농민운동. 우리는 동학을 혁명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역사서에 실린 내용 중에는 동학을 혁명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 근거는 아주 빈약하며 아예 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1894년 거부군수 조병갑의 폭정에 의해 일어난 갑오농민전쟁일 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문제의 핵심은 청나라의 정치에 답이 있습니다. 역사 속의 청나라 청국, 청군이 바로 조선의 청조선입니다. 동학혁명을 진압한 영국의 앞잡이 차이나 해안가 지역의 변발한 만청인 증국본 자동장 이용장 원색의 청군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고 이들이 바로 대영제국의 앞잡이들로서 조선의 청나라로 둔갑하였던 것입니다. 갑오동학혁명은 청조선과 자편의 청일전쟁 이후 청조선인 중앙정부의 패배와 붕괴로 유명무실화된 중앙정부를 대신해서 민초인 선인들이 무너진 천하의 중앙조정인 천조를 재건하고자 신무장 세력인 대영제국과 이들의 앞잡이 뒷잡이인 만청과 외인에 대응해 이들로부터 천하를 구하기 위한 사무치도록 처절한 투쟁이 바로 갑오동학혁명입니다. 이러한 갑오동학혁명의 동학군을 총칼로 학살하고 진압해서 일제가 군사력을 장악하면서 벌어진 일들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인 을미사변, 이후 아간파천, 독립협회, 대한제국의 선포, 의아단 사건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확한 시대적인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면 갑오년에 일어난 동학은 단지 농민의 운동으로 또한 그렇게 조작되었던 것입니다. 청일전쟁. 청일전쟁과 갑오동학혁명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1840년 아편전쟁부터 청일전쟁 직전까지 계속되어 왔었던 대영제국의 조선침공은 청일전쟁 직전을 기점으로 대영제국은 역사 속에서 은근슬쩍 빠져나가고 조선을 침공한 대영제국의 역할을 대신해 복주선전국에서 무력과 군사력을 키워온 앞잡이인 만청과 뒷잡이인 자편이 이분화되어 등장하며 만청은 청국의 탈을 쓰고 자편이 대영제국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는 실제의 침략자인 대영제국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제의 배후에는 항상 대영제국의 그림자가 따라다닙니다. 현재 동해바다에 일본의 표기를 지지했던 국가가 잉글랜드입니다. 현 자편의 머리를 박박민 상투를 풀어 헤치면 만청의 변발이 된다고 했습니다. 즉 이들은 동일한 세력입니다. 제국주의 열강 사이의 영토 분할을 주도하고 있던 영국은 당시 제정 러시아를 동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적수로 보고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에 반대하는 동맹 세력을 찾고자 있었다. 영국은 일본을 장래의 동맹국으로 보고 청일전쟁 개시 2주일 전인 1894년 7월 16일 일본과의 불평등조약 개정에 동의했는데 이는 일본의 침략전쟁 개시를 승인한 것을 의미했다. 미국도 러시아를 위험시하고 일본으로 하여금 러시아를 견제하게 했다. 반면 러시아는 일본의 조선 침략 기도에 대해서는 경계하면서도 일본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려는 정책은 취하지 않고 장차 침략 기회만 노리고 있는 단계였다. 1894년 조선에서 발생한 갑오농민전쟁과 조선 정부의 청군 개입 요청은 일본에게 침략 동기를 제공했다. 순식간에 남부지방 전역을 휩쓴 농민군의 기세에 당황한 조선 정부는 농민군 진압을 위하여 청나라에 차병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6월 8에서 9일 청군 2400여 명이 아산만에 상륙하여 12일부터 군사행동을 시작했다. 조선 침략의 기회를 엿보고 있던 일본은 천진조약에 의하여 청군의 조선 출동 통보를 받자마자 곧 조선에 침입했다. 그들은 일본 공사관과 거류민 보호라는 구실 아래 해군과 육군의 대부대를 파병했고 이어 인천 서울 간의 정치적 군사적 요충을 장악했다. 전쟁의 경과. 일본군의 침입에 당황한 조선 정부는 갑오농민 전쟁이 이미 진정되었음을 이유로 청일 양군의 동시 철병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7월 23일 무력으로 경복궁을 점령하고 쿠데타를 통해 흥선대원군을 앞세워 친일 정권을 수립했고 7월 25일 선전포고도 없이 정군을 공격하여 청일 전쟁을 도발했다. 8월 초에 일본군은 아산, 공주, 송안 등지에 포진하고 있던 청군의 공격을 가하여 승리하고 계속 북상하여 9월에는 평양에서 청군과 대결해 승리를 거두었다. 청군은 9월 16일 밤 평양을 포기하고 압록강을 건너 후퇴했다. 평양 전투의 승리를 전기로 하여 일본은 조선의 내정에 적극적으로 간섭했고 갑오 정권의 개혁적 성격도 희석되기 시작했다.
이에 농민군은 그해 10월 다시 전면적 봉기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11월에는 공주 공격을 개시했다. 일본군은 급히 남하하여 조선 정부군과 함께 농민군 도발에 나섰다. 결국 농민군은 12월 우금치 전투에서 우수한 근대식 무기와 장비로 훈련된 일본군에게 패배했다. 한편 9월 17일 황해 해전에서 청나라 북양 함대의 주력을 격파한 일본군은 10월 24일 압록강을 건너 중국 본토로 진격하고 11월 6일 금주성을 점령했다. 부패한 청군 지도부의 무책임한 대처는 군대의 사기를 저하시켰다. 11월 22일 여순이 점령되었다. 일본군은 여순 시내에서 시민과 포로 약 6만 명을 학살하고 시가지를 불사르는 만행을 저질렀다. 광화 교섭과 시모노세키 조약. 전쟁에 참패한 청나라 정부는 광화를 지도하고 대표단을 일본에 파견했다. 청나라 대표단이 파견되기 직전 일본에서는 조선의 독립승인 요동, 대만, 팽호의 활양, 배상금집을 소구 열강과 맺은 것과 같은 통상조약을 일본과 체결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강화 초안을 작성했다. 상기에서 청나라 군대와 북양 함대가 바로 조선의 신식군대입니다. 청조선과 자편의 청일전쟁이 터지고 이에 민초들이 들고 일어나 자편에 대항한 것이 갑오 동학혁명의 실체입니다. 역사 내용의 연표별 순서만 바꿔도 역사 내용이 완전히 다르게 주작되는 것입니다. 상기의 지명 중 아산, 금주성, 요동, 대만, 소주, 여순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조작된 역사의 내용보다는 조작된 지명을 통해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 빠릅니다. 아산, 충청도 아산의 군명을 인주, 영인, 아주, 음봉이라고 합니다. 아산의 군명 인주는 천황님이 지으셨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금주성, 금주에 있는 성이 천하의 대보방청인 금성으로 금주는 천조가 있었던 서울의 지명인 간다라라고 했습니다. 요동, 요동이 업의 위군으로 자주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황해도 문화의 군명이 자주인 태안으로 천조가 있었던 서울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대만, 대지역에 있는 만이 대만입니다. 평안도 강동의 산청과 부르를 인용합니다. 환희산, 현해 북쪽 심리에 있다. 대산사, 환희산에 있다고 했습니다. 불우란 그 지역의 유물로 대지역에 있는 산이 대산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이곳 강동이 또한 제후국 오나라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기도 합니다. 신증 동국 여지서남 경도에 대고가 나옵니다. 대지역에 있는 창고로 이곳 대지역이 신시계천의 무대 경도인 서울에 있었던 지명이었습니다. 소주, 충청도 태안의 군명을 소태 소주라고 합니다. 소주란 이곳에서 소씨가 기출된 것으로 소씨의 출생 비밀을 풀어봅시다. 소씨는 본관이 진주소씨 단본이다. 요 임금의 후손인 기고나가 소송의 하박에 봉해지고 기원전 2266년 소송이 당군조선에 용속되었으며 기씨를 소씨로 고쳐서 소씨가 생겼다고 한다. 소고노의 후손이 신라 육부 촌장 중에 한 사람인 돌산 고천의 서벌돌이라고 전해진다. 소씨의 손조는 제요 도당으로 그의 후손인 기고노가 시조가 됩니다. 소씨가 진주 단본이라는 얘기는 소씨가 탄생한 소주가 진주라는 얘기입니다. 진주는 진한 수당의 궁궐들이 있었던 관중이라고 했습니다. 여순, 여순의 영문 표기가 아더인 오르도스 알터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있었던 곳이 여순감옥이라고 했습니다. 이곳 오르도스 알터가 바로 관중의 아르야르인 압록강의 박터였습니다. 현재 안중근 의사의 무덤을 왜 우리 역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조작된 차이나에서 찾고 있습니까? 갑오 동학혁명. 1894년 6월 21일 조선을 침략한 일본군은 무력으로 왕궁을 점령하고 청일전쟁을 도발하는 한편 민씨 정권을 무너뜨리고 대원군과 계합파의 연합정권을 수립시켰다. 이어 갑오 개혁이 추진되어 봉건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조선의 내정에 적극적으로 간섭하고 농민군을 토벌하려고 했으므로 농민군의 지도부는 군량과 군기를 정비하면서 삶 내 투장본부를 두고 재봉기를 확정했다. 이후 일본군에게 거듭된 패배 후 황해도 경상도 등지에서 산발적으로 저항했으나 양반부호 관료 이서층이 조직한 민보군에 의해 철저히 기멸되었다. 민보군 수성군들은 도주한 농민군의 집에 방화하고 기순한 동학도들까지 체포 살해하고 재산을 약탈하는 등 농민군 세력을 초토화했다. 상기에 등장하는 동학군을 방화하고 살해한
민복군, 수성군들이 바로 동학군을 진압했던 외세의 앞잡이, 현 차이나 해안가에 변발한 도의 외놈인 역사 속의 만청, 단련, 외인의 자경단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수구파이며 쇄국주의자입니다. 그런데 백과사전의 내용은 대원군이 개업파 연합정권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역사 전체가 이렇듯 일정치 못하게 조작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역사 조작의 패턴. 청나라 청군이 바로 조선의 조선군이라고 했습니다. 현 조작된 역사에서는 동학농민군이 등장, 이에 동학군 진압을 위한 조선 정부의 차이나의 청군 파병 요청, 차이나의 청군이 조선에 파병되니 열도의 일제가 또한 조선에 파병, 이에 차이나 청국과 일제의 청일전쟁 발발, 차이나 청군의 패배로 열도 일본의 조선 장악, 이후 일본에 의해 동학군이 토벌되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상기의 조작 패턴의 핵심이 바로 청조선인 청국을 현재의 차이나의 청국으로 바꿔치게 하는 기법입니다. 조선 침략의 기회를 엿보고 있던 일본은 천진조약에 의거하여 청군의 조선 출동 통보를 받자마자 곧 조선에 침입했다. 그들은 일본 공사관과 거류민 보호라는 구실 아래 해군과 육군의 대부대들을 파병했고, 이어 인천 서울 간의 정치적 군사적 요충을 장악했다. 천진조약의 무대 천진이 바로 천조가 있었던 천안, 천축의 포구라고 했습니다. 이곳 천조가 있었던 천하의 중심에 조선군이 출병하자 그곳에 있었던 일제는 거류민 보호라는 명분으로 청일전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실제의 역사 내용은 천조에서의 군대 파병 문제로 청조선과 일제의 청일전쟁 발발, 청일전쟁에서 청조선의 패배, 청일전쟁 패배 이후 각 지역의 민초들이 조선의 정보군을 대신해서 일제에 저항한 사건, 혁명이 바로 갑오동학 혁명입니다. 이들 동학군은 일제와 싸우는 의미도 있지만 파괴되고 무너졌던 천하의 중심 대법왕청인 비단금자의 금성 천조를 재건하기 위해 서세의 앞잡이인 일제와 처절한 전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동학혁명의 전적지. 자, 이제 갑오 동학혁명의 전적지를 살펴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학의 전적지 호남, 호소가 현재의 전라도가 아닌 천하의 중심 지역들입니다. 공주, 충청도 공주는 비단금자의 근강인 천조가 있었던 경도인 서울 개경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고부, 거부군수 조병갑의 폭정에 의해 전라도의 농민 민초들이 일으킨 난을 동학농민 또는 동학혁명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동학의 경전, 동경대전의 그 당시 내용은 동학농민 운동이 아닌 척양척교의 동과 서를 나누는 격변의 시기를 논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역사가 우습습니다. 전라도 고부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고부는 마한의 땅이었다. 백제 오방성의 하나가 되는 중방고사성이 있던 곳으로 정치군사의 중심지였다. 백제는 고부에 고사불이라는 성을 쌓았다. 고려 때 영주라 계칭하고 관찰사를 두었다. 여지도수의 산천이 빼어나게 아름다워 세상에서는 신선 동네라고 부른다. 최재평이 말하기를 남쪽으로 방장산에 이어지고 서쪽으로 복례산과 마주보고 있다. 현 전라도의 고부가 정치 군사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현재의 지리적인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우리의 지리지에서 하고 있지만 이것이 진실인 것입니다. 고부의 남쪽에 삼신산 중에 하나인 방장산인 지리산이 있었고 서쪽에 복례산과 마주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복례산이 무엇일까요? 복례산의 지명은 향산별곡에 등장합니다. 묘향산 봄 풍경을 너더러 물어보자. 시절이 삼촌이요 피난이 맺꽃이라. 봉봉이 푸른빛은 복례산 금강초요. 골골이 흐른 물은 무릉의 낙하로새. 바로 묘향산을 복례산이라고 부른 것을 알겠습니다. 우리는 금강산을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복례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계골산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복례풍악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금강산 이야기는 바로 묘향산을 두고 하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전라도 고부의 군명 영주가 바로 한라산의 지명으로 이곳 고부가 바로 제후국 노나라의 국부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고부의 한라산, 금강산, 지리산의 지명들이 모두 등장했습니다. 아리안 X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금치, 우금치는 소만한 크기의 금이 묻혔다고 해서 우금치라고도 하고 도적이 많아
소를 몰고는 넘지 못한다고 해서 우금 고개라고 살짝 변조 조작했습니다. 그러면 원우금치의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진나라는 황금소 만들어 족도를 열었고 한수 흐르는 멀은 은하수와 동하였네. 천자행차로 정스러운 족족 남기시니 금성은 오랫도록 제왕의 구을 되리라. 금우, 금으로 만든 소, 금우도를 가리키는 말로 진에서 관중인 화양의 촉지방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요로이다. 수경주 면수편에 의하면 진회왕이 촉을 치려고 하였지만 길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5마리 돌로 된 소를 만들어 꼬리 밑에 금을 넣었는데 이 소는 말을 할 수 있으며 금똥을 누웠다. 이를 탔낸 촉왕은 5 장정을 시켜 있는 힘을 다해 소를 끌게 오게 하니 마침내 촉으로 통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유래하여 금우도라고 불렀다. 당대 흥원부의 금우현이 바로 이 금우가 지나간 곳이다. 흥원부는 조선사의 함흥이기도 합니다. 이곳 함흥이 진나라의 함양이기도 합니다. 한수, 한강으로 섬서성 영광현 파총산에서 발원하여 호북성 서북지방을 지나 항구를 경유하여 한양으로 흘러들어간다. 한수는 관중에 흐른 한강으로 그곳에 함흥 함양이 있었습니다. 함 지역은 관중의 구중궁굴의 터와 금강산 천왕님이 계셨던 곳의 지역입니다. 이 함 지역의 금강산을 불암산이라고 했습니다. 원 진나라의 무대 금우도의 앞뒤를 바꿔 우금치로 지명이입했습니다. 관중의 진시황제 진나라의 금우도가 바로 우금치입니다. 전주 금강산 지리산 앞에 넓게 펼쳐진 지역이 한고조 유방의 고향 풍이고 조조의 고향 패로, 이곳이 바로 풍패인 전주입니다. 백산, 앉으면 죽산 서면 백산의 무대는 고가의 용산인 백두산, 종남산, 수양산, 금강산입니다. 그러면 이곳에 왜 동학군들이 집결해 있었던 것일까요? 이곳에 사회의 근원인 대법왕층인 천조가 있었기 때문으로 그곳에 집결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